안녕하세요. 임산부 영유아 구강 건강관리 마지막 시간 아나운서 이가회. 치과의사 유태영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구강 건강관리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영구치가 맹출할 시기인 3세에서 6세 아이를 둔 부모님들을 위한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같이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 아이 구강 건강을 위한 가정용 체크리스트입니다. 식사와 간식 먹는 시간은 고정돼 있나요? 잠들기 전에 양치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가족이 모두 매일 같은 시간에 이를 닦나요? 아이가 잠을 잘 때 공갈 젖꼭지를 물고 자나요? 자, 다들 질문의 답들을 적어보셨나요? 방금 보신 체크리스트는 우리 아이가 건강한 영구치 관리 습관을 기르기 위해 집에서 함께 고려해야 할 내용들이었습니다. 다음은 바로 우리 아이가 하루의 절반 이상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환경입니다. 간식이나 식사 후 양치질할 수 있는 공간과 상하수도 시설이 있나요? 아이들의 치약과 칫솔, 컵은 위생적인 장소에 보관하고 있나요? 아이들의 치약과 칫솔 컵에는 이름이 적혀서 섞이지 않게 보관하고 있나요? 간식이나 식단에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 얼마나 자주 포함되어 있나요? 다음은 구강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아이의 습관을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로 턱을 괴는 습관은 턱관절에 무리한 힘을 발휘합니다. 안면 비대칭, 턱관절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나쁜 습관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턱을 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빠르게 행동 교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엎드려서 핸드폰 게임을 하다 보면 쉽게 이러한 습관이 생기고 나니 잘 관찰하고 도와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인데요. 턱을 괴는 습관이 직접적으로 구강에 영향을 주는 것과는 달리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은 정신건강이나 심리 상태와도 관련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되거나 손톱에 세균이 입을 통해서 감염을 일으킬 여지도 있습니다. 과한 경우에는 치아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구조로 변할 수도 있고 치아가 깨진다거나 파여서 보기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 아이가 어떨 때 손톱을 물어뜯는가 살펴보시고 그러한 환경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심리가 편안한 상태일 때 스스로 그 행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고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자신감을 심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오랫동안 습관이 지속되고 아이가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에 동의를 했을 경우에 소아정신과나 심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 외에도 혀를 자주 내밀거나 아랫입술이 부을 정도로 수시로 빠는 습관을 가진 아이, 손가락을 자주 빠는 아이도 있는데요. 이러한 습관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부정교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상황을 인식하고 입술 주변 상처에 약을 소량 발라서 쓴맛을 느끼고 멈추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관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함께 치과에 갈 일은 분명히 생깁니다. 아이들이 치과를 참 싫어하고 겁을 먹곤 하는데요. 무엇보다 마취나 치료 과정의 통증을 경험한 아이는 치과가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따라서 아픈 치료를 받기 전에 검진이나 예방적인 불소도포 등으로 치과의 첫인상을 두렵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아이의 전체 삶에서 치과에 대한 인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이가 치과 치료에 공포감을 느낀다면 일반적으로 웃음가스를 사용해서 치료를 진행하고 만약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치과에 대한 공포가 심하거나 적응을 못한다면 도포 마취나 무통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어린아이에게 행하는 마취를 걱정하시기도 하는데요. 도포 마취나 무통 마취는 전문의의 감독하에 안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치과를 가볍게 놀러 간다는 마음으로 자주 갈 수 있도록 미리 경험시켜 주시고 온 가족이 다 함께 치과 검진을 받으러 가는 날을 정해서 즐거운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각 지역 보건소의 구강보건실에서는 온가족 구성원의 치아 건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위한 불소도포, 스케일링 등 온가족이 누릴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종종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의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준비된 다양한 혜택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엔 부모님의 노력이 아이의 평생 구강건강 관리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자, 지금까지 5번의 시간 동안 임산부와 영유아의 구강건강 관리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초등학생이나 어른들에 비해서 임산부나 영유아의 구강건강 관리는 알려진 자료가 많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5편의 내용이 엄마와 아이 모두 건강한 구강을 지켜주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인사를 드리며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구강 건강의 시작은 규칙적이고 올바른 칫솔질로부터 시작됩니다. 꼭 잊지 마세요. 안녕!